안녕하세요. 꿀잼백과입니다. 최근 이준석의 국민의힘 비대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고 국민의힘 윤리위에서도 이준석의 당원권 정지 연장을 하는 추가 징계가 이루어졌죠. 이로써 국민의힘에서 이준석의 정치 생명은 사실상 끝나게 되었습니다. 대선부터 계속되던 이준석의 당내 분란 행위는 결국 사필 규정으로 끝나게 되었지만 어딘가 개운치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이준석 징계 사태를 거치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망가져버린 사법부의 민낯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준석은 특이하게도 국민의힘 소속이었지만 유독 더불어민주당 지지 세력의 전략적인 지지를 많이 받던 정치인이었습니다. 최초에 이준석이 당대표에 당선됐을 때도 더불어민주당 지지 세력의 역선택을 받아 당선이 됐죠. 또한 대선 이후 이준석이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며 당내에서 분란을 일으키기 시작하자 더불어민주당 지지 세력과 그 지역 기반인 전라도를 중심으로 윤석열을 공격하기 위해 이준석을 전략적으로 지지하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이준석 역선택 지지 현상은 오랜 기간 동교동계와 호남 지역을 대변해왔던 강준만 교수도 최근 기고문에서 입증한 바 있죠. 또한 이렇게 보수 우파 중심 인물을 공격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투표하지도 않고 지지하지도 않으면서 중도적인 제3의 인물을 일부러 띄워주는 건 정몽준, 문국현, 안철수 등에서 보이듯이 민주당과 좌파 세력의 오랜 전통적 기만 전략 중 하나였기 때문에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런 정파적인 이준석 감싸기가 정치권이나 일반 대중뿐만 아니라 사법부 절차에서도 부적절하게 나타났다는 의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준석이 윤리위 징계를 받고 나서도 계속 부적절한 발언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이준석을 배제한 국민의힘 비대위가 출범하였죠. 이준석은 곧바로 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합니다. 그러나 비대위 출범은 절차적인 문제가 없었고 당시 당원상 당대표 거리 또는 최고위 기능 상실 등의 비상 상황일 경우 비대위 출범이 가능했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당원에 나온 예시 이외의 비상 상황 여부를 재량껏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즉, 정당의 자치적인 문제였죠. 이러한 정당의 자치적인 문제는 엄연히 정치 행위입니다. 국제적으로 정상적인 법치국가면 Political Question Doctrine, 즉 중대한 기본권 침해나 불법적인 행위가 아닌 이상 통치 행위나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가능한 개입을 자제하는 사법 자제의 원칙이 기본적으로 디폴트입니다. 이 원칙이 있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삼권 분립의 훼손과 권력 남용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보통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행정 권력이 주요 법관들을 임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법부에서 정치 문제에 과도하게 개입하기 시작하면 특정 정치 권력이 사법부를 간접적으로 이용해 반대 세력 탄압이나 독재적 권력 강화 등으로 정치적으로 악용할 수 있게 되죠. 이런 독재 권력의 사법부 장악의 폐해는 나치 독일 시절 인민법정의 전횡이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삼권 분립과 법치국가를 표방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이는 판사 출신인 나경원 전 의원도 지적한 바 있죠. 법조계에서도 이 같은 이유로 이준석의 가처분 신청 기각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그러나 당원에도 지도부 재량의 판단이 가능하다고 열어두었던 비상상황 여부를 판사가 제멋대로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해 이준석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버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정당 지도부 재량의 영역에서 결정한 것은 엄연히 정당 고유의 정치적인 행위인데 이걸 사법부에서 가타부타를 판별해버린 어처구니 없는 결정이 나온 것입니다. 웃기는 건 심각한 기본권 침해나 불법적인 행위가 없는 이상 이런 경우 사법부에서 그나마 심사 가능한 부분은 내규상 절차가 위규인지 아닌지 여부 정도인데 해당 판사도 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절차상 문제는 없는데 내가 볼 땐 비상상황은 아님,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죠. 가처분이 인용되자 기본 법 원칙을 무시하고 민주당 지지 세력의 바람에 부합하는 정치적인 결정을 내린 황정수 판사의 배경에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황정수는 과거에도 여러 번 정치적 결정을 내려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사법부의 좌파 카르텔인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에서는 즉각 황정수의 우리법 연구회 소속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사법부에서는 법관들이 고위직에 올라가면
사조직 논란이 있는 우리법 연구의 탈퇴를 권고합니다. 김명수 현 대법원장처럼 현재 우리법 연구의 소속은 아니더라도 그 출신인 경우가 많으므로 현재 소속이 아니더라도 그 출신이 아닌지는 알 수가 없는 일이죠. 이 가처분 신청 인용 사태는 당헌 개정을 통한 비상상황 규정 명료와 뒤이은 이준석의 추가 가처분 신청의 기각을 통해 사필 규정으로 일단락되었지만 문재인 정부 동안 정치 편향적으로 오염된 사법부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문재인이 대법관 경력도 없는 김명수 현 대법원장을 임명하면서 사법부의 정치화 우려가 불거졌습니다. 김명수는 5.18 묘지를 참배하면서 전두환 비석을 밟고 논란의 인물인 백남기를 참배하는 등 정치적으로 매우 좌편향된 행보를 보여 법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김명수 대법원장 하에서 수많은 편향된 인사들이 이루어졌고 명예훼손을 이유로 사법부에 의한 수많은 정치 탄압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이번 이준석 가처분 인용으로 인한 정치적 내용도 이렇게 문재인 정부 동안 정치 편향적으로 오염된 사법부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처럼 견제와 균형이 잘 이루어지는 사법부를 만들려면 개헌 수준의 시스템 혁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힘들겠지만 최소한 지역이나 정파에 기반한 사법부 카르텔과 그들에 의해 정치적으로 변질된 사법부는 손을 봐야 하지 않을까요? 문재인에 의해 정치 편향적으로 오염된 후 기본적인 국제적 법 원칙도 지키지 않고 사법 권력을 남용하는 대한민국 사법부. 이를 바로잡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일 것입니다. 영상 잘 감상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